네, 오늘은 크레이지 공업수와 5.4절 내용인 베셀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.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요,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베셀의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, 두 번째 파트하고 세 번째 파트는 베셀 펑션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, 두 번째 파트는 패러미터가, 그러니까 중요한 숫자가 정수인 경우에 대한 베셀의 펑션인 JNX에 대해서 살펴보고요, 그 다음에 책에서는 패러미터가 실수 누인 경우에 대한 베셀 펑션 JNUX에 대해서 살펴보는데, 저는 세 번째 거는 스킵하도록 하고 좋은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. 먼저 다음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5.4절은 5.2절의 내용하고 5.3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절인데요, 5.2절의 내용과는 구조가 똑같죠. 5.2절에서는 르장드르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, 그것의 솔루션 중에서 좋은 형태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셀의 방정식을 공부하고 그 해를 생각한 다음에 그 중에 좋은 함수에 대해서 그것을 베셀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5.3절에서는 우리가 프로베니우스의 방법을 공부했었는데, 이 베셀의 이퀘이션은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통해서 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.3절이 쓰이고요. 이 구조와 이 방법이 합쳐져서 5.4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여러분들이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파트 1에서는 베셀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베셀의 방정식의 정의는요, 이렇게 생겼어요. 먼저 y 더블 프라임, y 프라임, y가 있고 그곳에 개수에 해당되는 x의 함수가 x의 제곱, x,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서 누라는 것은 그리스 알파벳이고 이거는 우리 발음으로 누라고 발음하고요. 이것은 실수가 가능한 거고요. 이 방정식에서는 이 누라는 것이 중요한 숫자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패러미터라고 말을 해요. 그리고 누는 포지티브이거나 0이니까 양수거나 0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. 그때 이 꼴이 프로비니어스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프로비니어스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yx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. 네, 썸하고 am에 x의 m 플러스 r승 이렇게 돼 있는데,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썸하고 a의 m, x의 m승의 앞에 x의 r승을 곱해서 이게 기초적인 것이고 이게 몇 급수가 곱해지는 것이고 a 제로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썼잖아요. 이것과 같은 표기라고 보면 되겠어요. 그냥 x의 r승이 안에 들어간 형태로 적은 것 뿐이죠. 그럼 이제 베셀 방정식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이런 몇 급수의 형태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. 이런 식이 나오고 각각의 x의 k승에 대한 개수들을 생각하고 개수들의 값이 다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왜냐면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.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x의 s 플러스 r승의 개수를 생각할 거고요. 그래서 s가 0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차수가 낮은 경우고요. 즉 x의 r승을 생각하는 것이고, 그때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. 그리고 s가 1인 경우에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. 3b라고 부르죠. 그 다음에 s가 2, 3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3c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돼요. 그럼 먼저 3a 인디설 이퀘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a제곱으로 묶어주고요. 그러면은 r에 r-1 더하기 r 마이너스 누 제곱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a0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r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은 0이 나오게 돼서 그것을 인수분해 해주면 r 플러스 누 곱하기 r 마이너스 누가 0이 되는 거니까 r이 될 수 있는 것이 뿔마 누가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 r인 r1을 누라고 하고 두 번째 r2를 마이너스 누라고 할게요. 그리고 여기서 누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되겠죠. 그랬을 때 먼저 r이 r1인 경우, 즉 누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 v라고 썼는데 누라고 바꿔야 되고요. 누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식 s가 1인 경우에 대한 3b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2누 플러스 1 곱하기 a1이 0이 돼서 a1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3c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간소화가 되거든요. s 플러스 2누 s의 as 플러스 as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이렇게 돼요. 그럼 이 마지막 식으로부터
그리고 우리는 A1이 0이라는 거를 알잖아요.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A3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A5가 0이 되고 A7이 0이 되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A의 홀수가 모두 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.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A의 짝수들은 S가 2m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. A의 2m은 5번씩을 적게 되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. 어떤 거 곱하기 A의 2m-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얘가 또 A의 2m-4로 줄고 또 A의 2m-6으로 줄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0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A0가 여기 있고요. 그때 어떤 게 곱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-1이 계속 곱해지잖아요. m번 곱해지기 때문에 -1의 m승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m번 곱해지기 때문에 2의 2m승이 되고 그 다음에 m은 m, m-1, m-2 이런 게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m 팩토리얼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누 플러스 m은 누 플러스 m, 누 플러스 m-1, 누 플러스 m-2에서 누 플러스 1까지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곱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A의 2m을 이렇게 A0로 표시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다 해결이 됐네요. 이 개수들을 이용하면 A 오드는 다 0이고 A의 even은 요 식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의 해 y를 얻을 수 있게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이건 프로비니우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를 구한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 베셀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마쳤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만 구했죠. R1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해를 구했고 근데 R2를 이용하면은 두 번째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랬죠. 이 R1과 R2의 차이가 정수 차이가 아니냐가 케이스 1이었고 중근인 게 케이스 2였고 양의 정수만큼 차이가 나는 게 케이스 3여서 각 케이스마다 우리가 앞에 프로비니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이용하면 두 번째 해를 얻을 수 있어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인 Y1과 Y2를 얻고 그것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의 Y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. 근데 여기서는 일단 Y1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봤죠. 네, 이상으로 파트 1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.